남의 무기 사기만 해갖고는 발전이 없잖아요. 남의 무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도 사실은 같은 숙제를 안고 있죠. 우리는 돈이다. 정말 미국도 아직 못 만든 무기 감당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리가 돈 댈게 같이 만들자. 요거는 일면에 실린 기사는 아닌데 지금 방위 산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은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좀 적절한 날인 것 같아서 제가 방위 산업 얘기 잠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화가 사우디에 천궁2 레이더를 한 1조 2천억 원어치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천궁2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옛날에 그것도 벌써 한 30년도 더 됐구나. 그 걸프전 때 이제 미사일이 휙 날아오는데 밑에서 휙 날아가고 위에서 펑 터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되게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미사일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상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기지에서만 쏘고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차량을 또 달고 다녀요. 차량도 있어야 되겠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가지고 요게 한 세트가 돼요. 세트를 하는데 이게 또 만드는 회사가 다 달라요. 미사일은 누가 만들고, 레이더는 누가 만들고, 차량은 누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 시스템이 만든 게 레이더 부분이에요. 레이더 부분. 근데 레이더만 해도 1조 이상. 요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 분야에서 수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잘 보세요. 어느 나라인가 다 보세요. 둘 중에 크게 보면 대개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 아니면은 동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인 경우가 많아요. 왜겠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죠. 두 지역이죠.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쟤들 저러고 싸우다가 저 미사일이 언제 어디로 우리한테 날아올지 몰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또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러시아가 저게 또 언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릴지 몰라.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가,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접경돼 있잖아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로 쳐들어갈 때도 폴란드를 거쳐갔어요. 폴란드에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했던 애인이 있던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러시아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이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이 사려고 애를 쓰죠. 오죽하면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걸 현금 박치기로 돈을 도저히 못 내겠으니까, 우리가 수출 보증을, 우리가 또 수출입은행이 수출 보증하는 액수를 넘어설 만큼 액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법까지 고쳐가면서 그 수출 보증 액수를 높여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죠.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방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있다. 특히나 지금 중동에서 중동에서도 강자라고 할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고, 특히나 분쟁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라든가 국제 정치적인 역할을 보면은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쪽이랑 친하거든요. 사우디 같은 데 같으면은 여기가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우디가 근데 돈은 넘쳐나는데 요즘에 미국이랑 조금 좀 껄끄럽잖아요. 이게 국내적으로 인권 탄압 그래갖고 자기 맨날 조지던 저기 기자 암살하고 그래갖고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야이씨 이런 독재자 먹으러 그랬더니, 야 독재자면 독재자지 뭐, 그러면 넌 독재자랑은, 그래 나 독재자니까 나랑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자. 그러고는 사우디가 딴 나라랑 친하게 돼서 미국은 굉장히 껄끄럽고, 미국이 이거 좀 풀어보겠다고 바이든이 막 2번이나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박대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원래 무기를 산다 그러면 미국 무기를 사는 게 여러모로 편할 텐데, 이게 사실상 미국하고 상관이 있으면서도 가격은 미국 무기보다 훨씬 싼 한국 무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투 반군하고 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까지 가기 전에 자기들이 무기 쓸 일이 좀 있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돈만 갖고 있으면은 이게 졸부 취급밖에 못 받는다. 궁극적으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도 만들고 뭘 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국가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국방력이잖아. 근데 계속 남의 무기 사기만 해갖고는 발전이 없잖아요. 남의 무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근데 우리도 사실은 같은 숙제를 안고 있죠. 근데 우리는 돈이 딸려. 정말 미국도 아직 못 만든 무기, 미국도 지금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무기를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그 돈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야, 니네 만드는데 우리가 돈 댈게. 같이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6세대 전투기예요. 전투기가 어느 틈에 6세대냐 그러는데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F-14 몰고 탈출하다가 적기가 5세대 전투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F-14에서 미사일을 쏴도 소용도 없고 막 꼼짝없이 죽게 생기는 상황까지 몰리죠. 그게 이제 5세대고 그 5세대를 넘어서는 6세대를 만들겠다라는 거. 전투기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트기, 제트 전투기가 1세대라고 꼽히는 거고요. 옛날에 1차 대전 때 이게 프로펠러 달고 이거 아니고요. 제트기부터 이게 1세대고 2세대가 되면 이제 초음속이 들어가면 이걸 2세대라 그러고요. 3세대라 그러면은 레이더를 비행기 안에 달고 가면은 요걸 3세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달면서 미드웨이 해전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부터 해전의 양상이 뭐가 됐냐? 상대랑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벌이는데 상대를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군함은 일본 군함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레이더로 보고 레이더로 쏴요. 비행기는 보고 쏩니다. 근데 군함에서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적을 몇 킬로미터 밖에서 쏘거든요. 싸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레이더를 비행기에 실으면서 이제 공중전도 그렇게 하나 보다 했거든요. 웬걸. 그래서 3세대 전투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작잖아. 군함은 크잖아. 군함은 이게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이게 싸움이 되는데 비행기는 역시나 눈으로 보고 쏴야지 이게 맞더라. 레이더는 그냥 보조장치더라. 그래가지고 4세대 전투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 아는 전투기들이 다 4세대 전투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탑건에 나오는 공중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투기들, 탑건에서 얘기하는 도그파이트라는 걸 하는 것들, F-14, F-15, F-16, F-18까지.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단 레이더에 안 걸리고 침투하는 게 중요해. 그러고 좀 뭔가 좀 사람의 힘을 좀 도망갈 때는 좀 더 이런 거. 그걸 담은 게 5세대. 그래서 F-35, 랩터, F-22 이런 거가 5세대가 되는 거고 요걸 더 뛰어넘는 거. 아예 AI로 가자. 그러면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무인기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인기도 될 수 있는 그 탑건에서 그 장군님이 말씀하죠. 이제 조종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 조종사가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AI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조종사의 판단과 AI 판단이 서로 의논해야 되는 이런 시기까지 오는 게 이제 6세대 전투기인데 요거를 사우디가 돈 대라 우리가 기술력 댈게 같이 만들자 요 얘기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는 지난번에 돈도 뭐 쥐뿔도 안 내놓고는 인도네시아가 기술만 빼가려고 그러고 돈이 입금은 잘 안 돼갖고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사우디 같은 돈 많은 나라가 돈을 우리보다 더 많이 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사우디는 단박에 6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되면서 심지어 기술도 야 돈도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기술도 다 줘야지 이러고 나면 여기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특히나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의 이전 문제가 되면 더 이상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가 돼요.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문제가 돼요.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게 되면은 미국 회사에서 그 원전 수출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요런 문제들이 이제 또 개입을 하게 된다. 결국은 다시 미국과의 문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저 방위 산업에서 얘기하면서 방위 산업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미래형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꽤나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가셨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을 제가 뽑아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지 제가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이런 아이템 한 개씩 가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